누구나자 대표 남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매달 이제 한 번씩 와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벌써 세 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스 컨설팅 고객사분들 모시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지난번 두 번째 강의 때 들으셨던 분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불편한 점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일리텍스 대표님께서 서두에 좀 얘기를 주셨는데 얘기를 다 꺼내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할 얘기가 없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먼저 집어서 얘기를 주셨는데, 실은 이제 여기 일리텍스 대표님이랑 얘기를 또 사전에 좀 나눈 부분들이 있지만, 이 내일 채공제 제도를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이게 급여 주기도 빡빡한데 실은 이 추가로 뭐 근로자들을 위해서 돈을 더 줘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또 세금도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년 결산 끝나고 나서 세금 때문에 절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제가 간혹 이 매일신문제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드리고 유도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들도 상당히 높으세요. 실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제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는 쪽에만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시킬 수 있는 이 내일채용제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내일채용공제를 가입함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 근속을 유도해서 회사의 어떤 궁극적인 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는 것보다 오랫동안 회사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게 회사의 생산성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일채용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엔터 치면 넘어가는 건가요? 중간에. 없어요. 네. 뭐 제 소개는 이제 세 번째 드리는 거라 간단히 드리고, 누구나 잡에 직업 소개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이제 중진공 내일채용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내일채용제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니어 인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중기부와 복지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가 가능한가요라고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예. 대표님께서 답변 올려주실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채용제,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현장 나가서 대표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혼동을 하고 계세요. 이 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일채용공제라는 이름을 갖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저희가 이제 통상 그냥 내일채용제라고 합니다. 이 내일채용제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와 비슷한 제도가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4개가 뭐 저 같은 사람들이랑 늘 이 일을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대표님들 중에서 되게 혼동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만 좀 드리고 내일채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그 내일채용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제도가 총 4개가 있는데, 내일채용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참여자들이 일정 부분 부조 형태로 각자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내서 참여 주체들이 모임 그 돈을 향후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한 사람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이거는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년 내일청문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한 7년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만기 수급을 받아서 혜택을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나눠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2년짜리만 운영이 되고 있고 3년짜리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없는 해당되는 그 업종이 거의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위탁 기관에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노동부에서 이제 직접 진행하죠, 올해부터. 그래서 2년 동안 그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 업종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종들은 여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사업장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나 건설 업종에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은 그 노동부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입사를 해서 2년간 400만 원 적립하면 정부가 또 400만 원 매칭해주고 기업이 400만 원 매칭해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청년 근로자가 수혜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가장 노동부에서도 가장 이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시간도 꽤 흘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 다음 제도들은 좀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있고 세 번째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작년부로 끝났어요. 그래서 신규 신청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마 사업장 내에서 혜택을 받고 지금 이제 불입을 계속 하고 계시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어도 올해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신청은 하실 수가 없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이거를 대체해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제 플러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총 1,800만 원, 정부, 중소기업, 이것도 제조 건설업에 국한이 되죠. 그 다음에 청년 근로자가 같이 3자가 적립을 해서 3년 지난 뒤에 이제 1,8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일 채용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게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냥 내일 채용제,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여기 그냥은 없지만 그냥 내일 채용제가 있고 청년 내일 채용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청년 내일 채용제가 있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업종에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제는 작년부로 일몰 제도라 지금 불입은 되고 있지만 신규 신청은 받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실질적으로 내일 채용제 포함해서 4개나 되지만 아마 이 요건들을 따져보면은 실제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예. 업종이 이제 제한 국한을 많이 해놨죠. 그러면은 이제 사업주분들께서는 생각하실 겁니다.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야 이거 뭐 정부에서 혜택을 계속 줄이고 있고 예산도 줄이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 계좌 뭐 이런 것들 또 별도로 생겼죠. 이제 예산들이 그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예. 뭐 정부가 밖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이 대상에 맞는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이 자산을 형성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그쪽 부분은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쪽 관련된 공제 사업들이 이제 많이 규모가 줄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그 청년들이 직접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회사와 상관없이 받는 그런 제도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배워야 될 내일 채용제는 말씀을 간단히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해 합산금을 핵심 인력에게 지급하는 공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청년자가 안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청년이 아닌 사람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그래서 총 이 4가지 제도 중에서 가장 범용성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리텍스 대표님께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들 좀 살펴보고 대표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채용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와 핵심 인력, 이제 통상 여기서는 핵심 인력으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어떤 핵심 인력의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근로자와 협의를 해서 그 해당 근로자가 이 공지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핵심 인력으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보통 이제 이 제도를 어쨌든 사업주가 대표님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꺼리시기도 하지만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핵심 인력을 지정을 해서 이제 핵심 인력과 협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주분께서만 일방적으로 돈을 적립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핵심 인력도 본인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 최소 10만 원입니다. 핵심 인력이 10만 원 적립하고 사업주는 24만 원 이상. 그래서 총 34만 원. 그 핵심 인력이 가입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3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대2 이상의 비율로 최소 34만 원 이상 납부해서 5년 동안 적립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적립을 하고 여기서 정부는 개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5년 정도 이제 매달 34만 원 이상씩 적립해서 이 5년이 지난 시점에 핵심 인력이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청년이 아닌 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납부는 이제 매달 지정일이 5일, 15일, 25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핵심 인력이랑 사업주분께서 같이 납입하는 날짜가 일치해야 돼요. 이게 뭐 실무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는 25일 날 같이 납부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자동 이체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이체만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이제 최초 공제는 이제 청약 승인하고 나서 청약 절차도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회사 내에서 직접 대부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 뭐 안내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청약하고 3영업일 내에 출금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지정일에 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체 가능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교환이 혹시 드리나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런 것들 조금 제가 다시 실은 이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너무 이게 쫙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들 제가 좀 잘라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출 서류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국세 납입 증명서, 지방세 납입 증명서,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인력은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원,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재직 증명서, 뭐 신분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서류를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내일채용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은 이런 서류들을 업로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디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사업자 등록증 크게 뭐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납입증명서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 인력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통 핵심 인력이라고 하는 분들은 회사에 이미 입사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잡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면은 내일채용제 가입이 대상자에서 배제가 된다. 플러스 가입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또 하시게 되면은 그때 정지가 되거든요. 예. 이 점이 가장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안내를 하다가
어떤 기업에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포기 못하는 근로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가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가입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 폐업을 폐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갖고 계시면은 폐업 신고를 하시면은 그 폐업 신고서 갖고 제출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인력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침공제라고 붙은 4가지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자가 안 붙은 제도죠, 이게. 그래서 핵심 인력, 즉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전혀 이 자격, 학력, 경력, 나이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이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러냐면은 이게 5년 동안 적립을 하는 거죠. 5년 동안. 그래서 최초에 입사할 때부터 아마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신 분들 중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제 계속 갱신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도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1위 이상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흥, 주점, 부동산업, 의료 등은 안 되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고용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서 업종이 이제 부동산업이 많이 제외가 되는데 이 내일청제 가입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뭐 슈폐업은 뭐 당연히 안 될 거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수급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도 제외가 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여기 계신 대표님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제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같이 이제 납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기여금이라고 하고 핵심 인력이 이제 납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5년간의 복리 이자가 붙어서 그 금액을 5년 뒤에 이제 이 핵심 인력이 수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 축소가 안 됩니다. 최소 5년 이상은 불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시지만 어쨌든 기간 축소는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불입을 시작해서 5년 동안은 이 내일채용제의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후에 핵심 인력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월복리 이게 지금 중진공의 그 분기별로 그 이자율을 이제 공시를 하는데 지금 2.8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쪽 계산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2.3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공제금액 합산액이 34만 원, 핵심 인력 10만 원, 기업이 24만 원 낸다고 했을 때 총 34만 원이 되겠죠. 이걸 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약 2,100만 원 정도, 2,160만 원 정도를 이 금액을 핵심 인력에 수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금액보다 더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핵심 인력이 목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납입 금액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치 이제 적금 붓는 것처럼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성과 보상 기금이라고 합니다. 중진공에서. 이 돈을 관리하는 데가 중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중기부 사업입니다. 청년 내일채용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 내일채용제는 노동부 사업인데 이 내일채용제는 또 중기부 사업이에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님들께서는
그 정도는 좀 이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업무 보시는 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납입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선납도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먼저 탁 넣고 좀 이제 가뿐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내일채공제 위탁 기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선납하시는 대표님들은 거의 못 봤어요. 네. 여쭤보니까 아니 어떻게 될 줄 알고 선납을 하냐고 그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금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실은 5년 동안 불입해서 2,100만 원, 2,16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부담금을, 기업 납입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1대2 이 비율 이상만 유지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중진공 내일채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핵심 인력이 얼마 넣고 기업이 얼마 넣었을 때 얼마 정도 수령한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표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온라인 강의라 제가 그거를 컨트롤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이 공제 가입할 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핵심 인력과 헤어지게 됐을 때, 즉 회사를 떠나게 됐을 때 이 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자,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계속 공제 나입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근로자가 또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회사를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기업이 납부한 돈, 핵심 인력이 납부한 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대해서 제일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핵심 인력, 근로자는 최소 10만 원씩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본인이 낸 돈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간에 핵심 인력이 다시 가져가게 됐어요. 중간에 공제가 유지가 안 되고 해지가 됐을 때. 그런데 사업주분들께서는 그 핵심 인력을 위해서 납부를 해줬던 그 금액이 요건에 따라서 회사로 귀속될 수도 있고 그 근로자한테 다시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핵심 인력은 본인이 낸 돈은 무조건 다시 가져간다. 회사는 회사가 납부한 돈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변동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사항은 기업 또는 핵심 인력이 6개월 연속 이상 공제 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공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예, 당연한 얘기겠죠. 돈 납부 안 하는데 중진공에서 더 이상 공제 계약을 유지시켜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핵심 인력은 핵심 인력이 납입된 돈은 핵심 인력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기업 납입분은 기업이 수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근로자가 어떤 이유든 간에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은 회사가 납부해줬던 돈은 다시 회사로 귀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핵심 인력이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때, 자, 뭐 권고사직이나 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가 됐을 때는 핵심 인력 납입금과 기업 납입금을 모두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핵심 인력이 수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 이거 가입하고 나서 이게 문제 생겨도 근로자에게 해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이 제도 취지 자체가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보상 기금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 인력이 중대한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배임이나 횡령, 뭐 아까 얘기했죠 사업자 등록증 하게 되면은 그 즉시 기업 납입 부분은 기업이 다시 수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빼고는 어쨌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를 퇴사시켰을 때는 그동안 납입했던 모든 돈들이 핵심 인력, 즉 퇴사하는 분한테 귀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핵심 인력이 근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랬을 때도 핵심 인력이 더 이상 납입이 안 되니까
핵심 인력 나입분과 기업 나입분 모두 사망한 핵심 인력의 상속인에게 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어떤 경우에도 핵심 인력, 근로자분들이 나입했던 돈은 근로자분들이 다시 이제 회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가면은 내가 회사가 다시 수령을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게 되면은 근로자한테 줘야 된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계약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납부를 좀 유예시켜야 될 때가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병역도 있고 질병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죠. 이럴 때는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융통성 있게 잘 설계가 된 제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기간 상황이 생겨서 일정 기간 납부 유예시키고 그 이후에 또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응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말씀드리고 있는지. 예.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제를 가입했을 때, 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핵심 인력분이 핵심 인력, 사업주분과 핵심 인력이 같이 공동으로 납부를 해서 5년 뒤에 이제 수령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는 거 말고 다른 혜택은 없냐? 특히 이제 그 사업주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주분들 혜택은 이제 제가 다음 장에 얘기하고, 우선 이 공제에 가입하시는 핵심 인력 근로자분들에 대한 혜택도 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활용을 많이 못 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5년 뒤에 돈을 이제 일정 부분 목돈을 수령하는 거 외에도 이 공제를 가입하고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득세 감면입니다. 만약에 이제 5년 뒤에 핵심 인력이 회사가 납입한 돈, 본인이 납입한 돈은 당연히 다시 이제 그 세금 처리를 받고 납부를 한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이 안 매겨집니다. 물론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택스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회사가 납부한 돈은 5년이라는 근속을 요건을 충족됐을 때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안 되다가 5년 만기 시에 이제 아까 제가 2,160만 원 정도 이제 수령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돼요. 소득세, 예.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그 근로소득세를 전액을 내지 않고 50%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얘기에는 50% 감면 혜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여러분들. 2,100만 원 돼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데 100%가 아니라 50%만 부과가 된다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번부터 이 6번까지는 공제를 가입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핵심 인력, 즉 근로자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진공에서 무상으로 상해보험도 가입을 시켜드려요. 물론 이제 이거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사이트 내에서. 그래서 이게 상해보험도 가입이 돼주고, 또 공제계약에 대해서 대출도 해줍니다. 예. 핵심 인력이 누계 90% 한도 내서 이거 활용 많이들 하세요. 예, 요즘에 조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핵심 인력이 이게 조금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어가거나 이럴 때 이제 목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공제를 또 해제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중기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신청을 별도로 하시면은 심사를 받고 문제가 없다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진공 내에서 이 공제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비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1인당 40만 원 상당 포인트로 현금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청문제를 가입하고 있는 핵심 인력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이지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복지몰도 가입해서 물건 같은 것도 저렴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들이 5년 뒤에 공제금 받을 때 세제 혜택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입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근데 뭐 이런 2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보다 목돈을 받고 그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죠. 네, 그렇게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기업 혜택은 뭐냐? 실은 내일청문제 가입의 주체는 아무래도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간혹 이렇게 내일청 문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로자분이 가입 안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정말 있습니다. 10건 중에 한 2건 정도 이상은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근로자분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주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물론 우리 직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적립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회사 운영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그냥 단순하게 장기 근속을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적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입니다.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이고 신입 직원분들이 계속 와서 교체되는 것보다 한 분이 나와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제도의 목적도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표님께서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기 아마 이제 이 일텍스에서 이제 정책 자금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일청문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가점 혜택을 줍니다. 예. 요즘에는 정부의 제도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 사업들을 잘 하고 있거나 청년들을 채용 많이 하고 있거나 내일청문제 가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점수가 돼서 정책 자금을 받을 때 심사할 때 기관에서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점이 적용돼서 동일한 요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 더 선정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대표님들 정책자금 신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중진공 통해서 정책자금 신청하실 때 중진공 직원분들이 이 내일청문제 가입하라고 엄청나게 권유 많이 하세요. 네, 혜택도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정치자금 신청할 때 이 내일청문제 가입하고 있으면은 가점이 될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명문 장수기업, 그 다음에 성능인증 제도 심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내일청문제 가입을 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점 요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최대 3점까지도 추가적으로 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뭐 정부 뭐 뭔가 한번 해보려면은 이것도 저거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해야 될 게 많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내일청문제 가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청문제 가입해 놓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수혜를 받을 때 걱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 투자율도 픽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 평가 받으실 때도 평가 가산이 되고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고 실무적으로 이제 뭐 일리텍스에서 아마 잘 안내도 해드리고 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그 내일청문제 가입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납입한 금액, 즉 핵심 인력을 위해서 납입했던 금액 전액 다 비용 처리됩니다. 엄청난 혜택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근로자를 위해서 썼으니까 비용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텐데 이 6번째 아까 그 일리텍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큰 겁니다. 실은. 그래서 사업주분께서 어쨌든 근로자를 위해서 핵심 인력을 위해서 내일청문제 가입해서 이게 매달 납부했던 이 돈들을 1년 단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25% 아까 뭐 개인사업자는 27.5%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지방세 포함이다. 지방세 포함했었죠. 네, 그래서 25%이 세액공제가 아주 큽니다. 실은 내일청문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들이 좀 이익이 나시는 대표님들은 이렇게 좀 설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최대 직원은 10만 원을 납부하고 핵심 인력은 10만 원 납부하고 회사가 200만 원까지 이게 직원을 위해서 부담하시는 그런 사업주들도 제가 봤습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아주 나중에 크게 되실 기업이에요. 그 기업.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는 거는 저기 대표님 이게 저기 최저한세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연구소 세액공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장 막강한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기업한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지만 5년 내에 공제 계약이 해지되면은 다시 세제 혜택 받았던 거 다 뱉어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5년 정도는 사업주분께서 이 단기 발생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단 합산 금액이 아니라 기업 부담금,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서 납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죠. 아까 최저 24만 원이라고 했는데 24만 원을 이제 1년치 내면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금액의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명이면은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3명이면은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죠. 예. 참고적으로 뇌청공제는 우리 회사 전 직원을 다 가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한도 제한이 없어요. 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게 리얼한 얘기들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운영을 하실 때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게 회사 사정에 맞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상담들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요즘에는 또 더더욱 이제 그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때 물론 사업장 내에 이미 내일채용제 가입이 돼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채용 공고 시부터 내일채용제나 청년 내일채용제 가입을 해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청년 내일채용제는 업종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뭐 할 수가 없겠지만 내일채용제 가입은 충분히 광고를 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요즘 근로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시는데 인재를 확보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잡코리아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류의 어떤 홍보를 하는 채용 공고를 내시는 사업장들도 꽤 있으니까 대표님들께서 한번 이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회사의 복지나 급여 수준에 불만 있는 직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내 복지 구축 차원에서 내청제 가입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연차별 우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뭐 내청제 가입을 시켜주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뭐 과장 이상 진급이 된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렇게 줄 수 있다. 내일청제 가입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도 설계를 해서 직원들의 생산성도 높이고 직원들의 복지도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R&D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일청제 가입이 거의 뭐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고 사전에 확인하시고 내일청제 가입이 가점이라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미리 준비하시면은 나중에 선정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권 급여에서 사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자, 이게 조금 크리티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하기 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분과 충분히 협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급여 인상 부분을 일정 부분 내일청공제 가입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대표님도 아마 머릿속을 딱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로자분도 좋아요. 왜냐? 사대보험료 납부를 덜 내니까. 그렇죠? 급여가 높아지면 사업주도 사대보험 부담이 커지지만 근로자분들도 커지죠. 이거를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줄여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직원분이 그 핵심 인력이 5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이제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다고 했죠. 근로자분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면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은 그때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는 조금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점은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4대 보험료도 그러면 감면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대 보험료는 혜택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있지만 4대 보험료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 인상분으로 납부해야 될 4대 보험료가 공제로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실제 뭐 급여명세서랑 테이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설계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총재 가입. 실은 직원이 핵심 인력이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막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아까 세액공제 받는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을 떨기 위해서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근로자분들은 본인이 납부한 돈은 어떤 경우든 간에 다시 뭐 중간에 해지가 되더라도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실은 근로자분들께서도 뭐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좋은 거죠. 오랫동안 근속해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업주분께서 단지 24만 원이 아니라 뭐 한 200만 원씩 불입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돈, 1억 이상 되는 돈을 만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제가 서두에도 밝혔지만 저희가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시는 강의를 들어주신 이 일리텍스 앤 컨설팅 고객사 분들 대상으로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주식회사 누구나 잡이 중진공의 내일총재 위탁 판매 기간입니다. 물론 그냥 내일총재도 되고 그다음에 청년 재직자 내일총재 플러스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재직자 플러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쨌든 이 두 개의 사업을 회사에서 이제 핵심 인력과 같이 가입을 하시게 됐을 때 위탁 기간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요거 별도로 좀 안내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시다 보면은 여기 가입 권유자 검색해서 입력하는 거 있고 위탁 판매 기간 검색해서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위탁 판매 기간 검색하시면은 누구나 잡이라고 뜹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서 이거를 지정해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가입하시게 되면은 제가 핵심 인력분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 10,000원 이상 상당의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하실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기업에서 우리 기관을 위탁기관 지정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이거 드리지 않아요. 네,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리텍스 컨설팅 고객사님만 대상으로 하실 거고 이게 내일총재 가입한 다음에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 누구 내일총재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중진공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돼서 가입하신 게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제가 그 즉시 확인 즉시 이후에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시면 되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실은 가입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먼저 가입하고 나서 근로자가 이후에 이제 가입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납입 날짜만 같으면 된다.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 날짜만 동일하게 해서 가입하시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저나 저희 직원들이 이 가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들 말씀드렸고 마지막 마무리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내일총재는 총 4가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3가지는 청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업종이 제한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일총재, 그냥 내일총재는 나이나 여러 가지 제한 없이 핵심 인력이라고 지정되는 근로자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 핵심 인력 분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점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가입하실 때 꼭 누구나 잡을 지정해서 해주시면은 1인당 10,000원 이상의 기프티콘도 지급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예. 카톡방 없으시더라도 여기 지금 제 전화번호 여기 노출돼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일리텍스에서 강의 듣고 연락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